당신의 스마트폰에 새겨진 그 마크. 사실 천년 전 바이킹 왕의 썩은 이빨 인증서라는 거 아세요? 에어팟을 귀에 꽂을 때, 무선 마우스를 켤 때마다 우리 눈에 밟히는 파란색 아이콘, 바로 블루투스예요.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 이름이 파란 이빨이지? 이렇게 대단한 첨단 기술인데 이름이 왜 이리 유치할까 하고 말이죠. 여기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 이름,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가 멋지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북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바이킹 국왕의 신체 비밀에서 슬쩍 훔쳐온 이름인 거죠. 심지어 그 디자인마저도 세련된 디자이너의 창작물이 아니라 고대 바이킹들이 쓰던 주술 문자 루너를 융합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매일 쓰면서도 정작 아무도 몰랐던 첨단 기술 속 바이킹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선을 끊기 위해 벌어진 글로벌 IT 공룡들의 숨막히는 연합 전선의 비밀을 지금 바로 벗겨볼까요? 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80년대 IT 생태계,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한 거죠. 1980년대 후반의 테크 생태계는 그야말로 선들의 전쟁터였어요. 컴퓨터 한 대 쓰려면 모니터 선, 키보드 선, 마우스 선, 프린터 선까지 책상 밑은 그야말로 아나콘다 서식지를 방불케 하는 지옥 그 자체였던 거죠. 당시 인류는 기기들이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이 유선 케이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이에요. 특히 당시 막 떠오르던 휴대폰과 무선 헤드셋 시장은 치명적인 제약을 맞은 상태였죠. 걸어 다니면서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만든 휴대폰인데 정작 헤드셋과 휴대폰은 굵직한 유선 케이블로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두 손의 자유를 위해 만든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몸을 묶어버리는 모순적인 상황, 황당하지 않나요? 이 유선 지옥을 깨부수기 위해 당시 통신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스웨덴의 에릭슨이 총대를 맵니다. 에릭슨의 최고 기술 책임자 닐스 리드백은 결심한 거죠. 이 지긋지긋한 선을 끊어버리고 전 세계 모든 가정기기가 무선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공통 언어를 만들자. 대기업들의 이름 전쟁, 그리고 대포고리적 바이킹 왕의 등판인 거죠. 하지만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표준화 전쟁이었죠. 에릭슨 혼자서 기술을 멋지게 만들어봤자 다른 회사들이 우린 안 써 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판이었거든요. 결국 에릭슨은 인텔, IBM, 노키아, 도시바 등 당대 네로라 하는 테크 공룡들을 끌어모아 블루투스 특별협의체라는 무적의 연합군을 결성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기술은 완성되어 가는데 이 연합군 거물들이 서로 자기가 지은 이름을 쓰겠다라고 주도권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IBM의 픽은 직관적으로 개인 주변 네트워크로 가자고요 였지만 결과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이미 너무 흔해서 상표 독점 불가로 탈락. 인텔의 픽은 아니지 깔끔하게 무선 전선 어때요 였지만 결과는 상표 조사하다가 출시 일정 다 놓치게 생겨서 탈락. 감성파의 픽은 소비자를 유혹해야 하니까 유혹으로 갑시다 였지만 결과는 장난해요 기술 신뢰도 다 떨어진다며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죠. 출시일은 코앞인데 이름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1997년의 어느 날 밤, 인텔의 엔지니어 짐 카다크와 에릭슨의 스벤 마티손은 캐나다의 한 선술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한탄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티손이 최근 읽은 바이킹 소설 얘기를 툭 꺼냅니다. 야, 고대 스칸디나비아에 흩어져 싸우던 바이킹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 있었는데 걔 별명이 뭔지 알아? 하랄드 블루투스였대. 짐 카다크는 무릎을 탁 친 거죠. 서로 다른 바이킹 부족을 하나로 묶은 왕처럼 서로 다른 가정이기를 하나로 묶는 기술. 이거다. 원래는 임시 코드명으로 대충 쓰려던 이 이름은 연합군의 치열한 협상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최종 통과를 받으며 전 세계 표준 명칭으로 박혀버리게 된 거예요. 파란 이빨의 진실, 그리고 주파수 도약이라는 기술적 도약인 거죠. 이름은 정했는데 왜 그 왕의 별명이 하필 블루투스였을까요? 흔히 후대의 마케팅에서는 왕이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파랗게 물들었다. 혹은 와인을 좋아해서 변색되었다며 낭만적으로 포장하곤 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진짜 고증은 좀 잔인해요. 고대 노르드와 블라르는 파란색뿐만 아니라 검푸른색, 즉 썩은 색을 뜻했거든요. 다시 말해 하랄드 왕은 전쟁터를 누비다 치아가 심하게 괴사되어 입을 열 때마다 검푸른 썩은 이빨이 보이는 구치 끝판왕 썩은이 형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켜는 블루투스는 사실 썩은 이빨 왕의 헌정 기술이었던 셈이죠. 로고 역시 소름 돋는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1998년 연합체가 출범한 뒤 스칸디나비아의 브랜드 전문사가 정밀 설계한 이 로고는 하랄드 블루투스의 이니셜인 룬 문자 하갈과 비약한을 정교하게 겹쳐서 만든 합성 문자예요. 천년 전 바이킹의 표식이 현대의 첨단 마크로 부활한 거죠. 이 바이킹 연합군은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요. 초창기 무선 통신은 주변 전자레인지나 와이파이 간섭 때문에 신호가 툭툭 끊기는 결함이 잦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루투스는 2.4GHz 대역에서 1초에 무려 1600번씩 주파수를 번쩍번쩍 바꾸며 이동하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장착해요. 이 기술의 원천은 놀랍게도 194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이자 천재 발명가였던 헤디 라마의 어뢰 유도 특허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에릭슨의 엔지니어 얍 하르트센이 이를 현대적으로 재설계하면서 마침내 벽이 많고 혼잡한 도심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무선 생태계가 완성된 거죠.
2001년 에릭슨의 휴대폰 T39와 IBM의 노트북 싱크패드 A32, 이 블루투스 칩을 심고 세상에 나오면서 인류는 드디어 선이 없는 자유를 만끽하는 무선 대혁명의 시대, 결정적 순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예요. 연결을 설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초창기 블루투스는 고작 10m만 벗어나면 신호가 끊기는 약체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블루투스 5.0을 넘어선 지금은 저전력으로도 개발지 기준 100에서 200m까지 신호를 쏘아보내며 스마트폰을 넘어 집안의 모든 가전과 자동차, 스마트시티의 사물 인터넷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류의 공통 언어가 되었죠. 에릭슨 앤드 인텔의 엔지니어들이 30년 전 던졌던 질문, 이 기술을 우리 회사 것만으로 쓰기엔 아깝지 않나 라는 상생의 마인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에어팟 대신 주머니 속에서 꼬인 이어폰 줄을 풀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즈니스든 개인의 프로젝트든 인간관계든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최강자는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자인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깜빡이는 파란 바이킹의 로고를 보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떤 새로운 연결을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선 제국을 뒤흔드는 진짜 방해꾼 와이파이라는 거대 공룡의 기습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블루투스가 한참 주파수 도약이라는 기술적 무기를 장착하고 기세를 올리던 바로 그 시점에 무선 생태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또 다른 거대 세력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집마다 켜두는 와이파이였던 거죠. 와이파이는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화력을 뽐내며 온 동네 주파수를 독점하고 다녔어요. 그 강력한 기세 옆에서 헤드셋이나 마우스를 연결하던 가녀린 블루투스는 신호가 씹히고 차단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먹게 됩니다. 와이파이만 켜면 블루투스 이어폰이 뚝뚝 끊기는 이른바 주파수 간섭의 대혼란 시대가 열린 거예요. 1초에 1600번의 칼춤, 주파수 도약 메커니즘의 최종 진화인 거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블루투스는 시장에서 그대로 항복을 선언하고 퇴장해야 할 판이었어요. 연합군의 엔지니어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적응형 주파수 도약이라는 획기적인 기술 패치를 감행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블루투스가 주파수 길을 건너가기 전에 와이파이가 점령하고 있는 오염된 구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해내는 탐지 기능을 장착한 거예요. 와이파이가 점유한 채널을 귀신같이 피해가면서 나머지 깨끗한 채널들만 골라 1초에 1600번씩 춤을 추듯 순간이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휘두르는 무기를 초능력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이 눈물겨운 기술 보완 덕분에 블루투스는 와이파이와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기만의 굳건한 영토를 지켜내게 됩니다. 효율성의 신 무선 이어폰 대중화의 결정적 열쇠가 터진 거죠. 그렇게 주파수 전쟁에서 생존하긴 했는데 블루투스에겐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휴대용 기기들의 배터리를 무자비하게 갉아먹는 엄청난 전력 소모 문제였죠. 초창기 블루투스는 기기를 연결해두기만 해도 스마트폰과 헤드셋의 배터리가 사정없이 방전되었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무선이 좋아도 대중화는 머나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여기서 블루투스 연합체는 201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 패치를 단행해요. 이게 진짜 엄청난 혁신인 게 기기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전력 소모를 제로에 가깝게 줄여버린 거예요. 데이터를 보낼 때만 찰나의 순간에 전력을 바짝 쓰고 다시 잠드는 방식이죠. 이 에너지 효율 버프 덕분에 작은 전지 하나로 1년 넘게 작동하는 스마트 태그나 한 번 충전으로 몇 시간씩 노래를 듣는 무선 이어폰의 시대가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된 거랍니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인류의 공간을 지배하는 비콘과 사물 인터넷 제국의 탄생인 거죠. 배터리 문제까지 해결한 블루투스는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어주는 1대1 연결을 넘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비콘 기술인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특정 매장 근처를 지나갈 때 귀신같이 할인 쿠폰 팝업이 뜨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 블루투스가 여러분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해서 신호를 보낸 결과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집안의 조명, 냉장고, 도어락까지 수십 개의 기기가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 그물망 네트워크까지 완성됐어요. 1000년 전 썩은 이빨 왕의 이름으로 시작된 아주 작은 무선선 한 줄이 결국 지구 전체의 공간을 촘촘하게 지배하는 사물 인터넷 제국의 거대한 신경망이 되어버린 셈이죠. 결국 규격을 선점하고 상생을 선택한 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블루투스가 걸어온 길을 거시적으로 되돌아보면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 전략의 승리예요. 만약 에릭슨이 이 기술을 자기들 휴대폰에만 독점 장착해서 엄청난 이익을 독차지하려 했다면 지금의 무선 천하는 없었을 거예요. 인텔, IBM 같은 경쟁자들과 손을 잡고 모두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개 표준 규격을 만들었기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비즈니스와 일상도 똑같지 않나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졌어도 혼자서 장벽을 치고 독점하려는 자는 결국 도태되기 마련인 거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승리자가 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선을 고집하기보다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블루투스 같은 다리를 먼저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